KFM 스페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길찾기. 오늘은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서 현재까지의 남북 간 만남과 논의들을 좀 짚어보고요. 또 그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관계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 네. 예. 올해 벌써 남북 정상이 이제 3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농담도 나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보다도 더 자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거 뭐 바람직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올해 있었던 이 3차례 남북 정상회담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올해 첫 남북 정상회담은 4월에 판문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채택됐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대원칙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정작 만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네, 사실 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막 거론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로켓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신랄을 했었고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내 책상에 핵무기를 발사할 단추가 있다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핵무기를 발사한 단추 말고 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종식하기 위한 이 첫 단추. 그러니까 전쟁 대신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대전환의 사건으로서 4.27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5월 26일에는 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뭐 거의 기습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26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이 종료된 뒤에 예. 언론에 공개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담이었는데요. 예. 당시 회담이 이뤄진 배경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북미 양국 간의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라인을 통해 상의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중재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결국 6월 12일 북미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사실 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원칙적으로 비핵화와 이후에 이제 화해 협력에 관한 사항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으로 고조된 남북 화해 모드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9월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불씨를 다시금 또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 리스트에 대한 국제사회 신고와 함께 명확한 비핵화 일정을 요구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맞서서 종전선언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미 양국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석 달여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이 상황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네. 뭐 이 보수 야당 쪽에서는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들은 건지 이 9.19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 회담까지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식으로 다소 추상적인 표현들이 오갔는데요. 예.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어서 이번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물론 개최 일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다시금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 화해 협력의 불씨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2차 회담을 앞두게 되면서 우리로서도 이제 본격적인 이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리고 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1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를 위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대표단으로 해서 150여 명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인사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했습니다. 예,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가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북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 협력 사업도 이제 활기를 좀 띨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 성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북측과 합의한 6개의 교류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우선은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북한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 프로 복싱 대회 단일팀으로 참여하거나 개성 파주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예. 여기에 농업, 축산업, 또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학술적으로는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 규명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경기도가 북측에 제안했고요. 메르스 조류 독감 등 전염병 방역 사업, 또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또 이것도 있잖아요. 저 관심 끄는 부분인데 그 평양냉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북한 요리점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인데요. 예. 이화영 부지사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옥류관 남한 1호점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 옥류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좀 봐야겠죠. 이게 타산성이 맞는지 할 수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거의 없다라고 인식은 이르렀는데 이게 과연 장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업 논리적 측면이다. 우리가 다 여기에 경기도가 돈을 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약에 옥류관 분점이 경기도에 들어서면 직접 북한의 요리사가 와서 북한의 식자재로 냉면 등을 만드는 직영점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제 평양을 방문했는데 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은 2007년 14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건데요. 예. 2007년 14 공동선언이 이뤄질 당시에 이재정 교육감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14선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1년 만에 방북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남북 학생 교류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당장은 아니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학생 교류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북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정말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숙지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 이런 뭐 광역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지금 남북 교류를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주, 고양, 김포 등 접경 지역 기초지자체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수부도시죠. 수원시에서도 개성시와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의 남쪽 관문인 수원과 또 북쪽 관문인 개성, 같은 경기도권 아닙니까? 두 도시 간의 유네스코 또 세계문화유산 도시고 그러니까 같은 공통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조사 연구도 하고. 지금 뭐 이제 지금까지 쭉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뭐 경기도 교육청 또 경기도시 군까지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도 남북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는 막 이제 부글부글 이제 끓고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방북했을 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합의사항 외에도 경제 교류 등에 대한 다방면의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이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경협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협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문에 거의 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금태 미국 측이 방북을 해서 합의될 내용에 따라서 경협 부분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본격적인 이 경제 교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북한과 물적 인적 교류를 하려면은 이 여러 제재 조치들이 좀 풀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내린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동결한 524 조치가 있고요. 예.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경제 봉쇄에 가까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까지 철도를 놓는다거나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한다거나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내놓았었는데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냐면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강경화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조치인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렇고 또 미국으로 가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국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내용인데요. 사실 승인,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는
자칫하면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예.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해명이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어찌됐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풀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세계 4대 강국이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4대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동맹,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사회주의 동맹이 있는데요. 예. 일본은 최근 극우화가 심해지면서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대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에 대륙 굴기를 전면에 내걸고 미국에 맞서는 세계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중국은 관세 보복을 하는 등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 우위를 과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자칫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위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남북한, 그러니까 한민족인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애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어떤 파고가 있을까요? 네,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있기 때문에 남북한 단독 회담만으로는 비핵화 문제나 경제 협력을 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선도적으로 나설 수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올 연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데요. 서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확인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의 원칙을 재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군사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리포팅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다음 달 북한에 방북단을 보냅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대표단, 또 시군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대거 평양에 가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찾을 때 인근인 경기도를 찾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큰 관심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고 용인과 평택에 대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본사나 사업장을 찾고 여기서 북한 경제 재건의 플랜을 밝힌다면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경기도가 가지는 의미 역시 커질 것입니다. 예.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어떻게 뭐 부탁했대요? 경기도 현재로서는 방문을 요청하거나. 워낙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 연말 남한에 와서 이 경기도의 저력을 좀 살펴보고 남북 협력 사업에 있어서 또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큰 신뢰를 좀 보내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북미 간 중재자 역할로 지금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11월 6일이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예정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과 함께 역사적인 좀 서울 정상회담에서 온 국민에게 좀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좀 안겨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종화 기자 수고했습니다.